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허리 통증이 어떤 종류인지를 모르십니다. 나이스에서는 가장 근거 있는 자료들로 권장사항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호주물리치료사 에이든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물리치료사 임실장입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의 모든 것 3부작 중 1화입니다. 여러분의 허리 왜 아프신지 조목조목 따져보며 알아보고 치료법을 찾는 허리 3부작 시리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허리 통증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겠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허리 통증이 어떤 종류인지를 모르십니다. 허리 통증의 종류에는 진단이 내려진 허리 병증에 의한 통증이 있고 원인이 불분명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불분명한 허리 통증을 비특정 요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감염, 종양, 골다공증, 골절, 기형, 염증성 장애, 척수병증, 디스크 등을 제외한 진단되지 않은 통증, 그것을 비특정 요통이라고 하는 거죠. 이 비특정 요통은 주로 사고나 염자로 일어나며 6주 이내에 일어난 통증을 급성요통이라고 하고 12주 이상 통증이 진행되면 만성요통이라고 정의합니다. 대략 90%의 이러한 요통 환자는 3-4개월 안에 치료 없이 주로 나아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중 5%의 환자는 만성적으로 낫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편에 다룰 것은 가장 많이 고통받고 계시는 비특정 허리 통증인데요. 오늘 이 요통이 일어나는 이유와 그것을 위한 전반적 해결책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나타나는 통증의 양상은 힘줄 때 아프다, 다리가 저린다, 엉치 아래로 무너진다, 허리가 늦게 펴진다, 허벅지가 당긴다 등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본인이 인지해야 될 것은 허리 디스크 증상, 곧 저림이나 마비, 감각 이상 등이 있냐는 것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병원에 가시고 허리 통증 2와 디스크 특별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특정 요통에도 저림이나 퍼지는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허리 주변 근육이나 다른 연부 조직이 긴장하거나 붓는 과정에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 그 때문에 저린 듯한 감각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유로 허리 통증이 생기지만 오늘 가장 많이 원인이 되는 부위 5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운동과 치료 방법은 차후에 좀 더 자세히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중둔근. 중둔근은 많은 논문으로 밝혀진 요통의 원인이 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 자체가 허리 안정화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중둔근이 약해지면 허리 가운데 쪽으로 묵직하고 뻐근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요방형근. 요방형근은 허리 둘레를 싸고 있는 근육으로 허리를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을 담당하는데요. 두 개의 근육이 같이 수축을 하면 허리가 비틀리지 않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 안정성이 깨지고 통증은 허리에 약간 가쪽으로 퍼지면서 묵직한 느낌이 나타납니다. 허리가 늦게 펴진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엄지손가락으로 허리 뒷부분에서 갈비뼈 바로 아래를 꾹 누르시면 아픈 부분이 딱 거깁니다. 그곳이 아프면 요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장요근. 장요근은 허리 앞쪽으로 붙어있는 근육들인데요. 허리가 아픈데 아무리 허리를 치료해도 안 나으시는 분들, 아니면 어정쩡한 자세에서 무언가를 들다가 삐끗하신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 원인은 근육은 스트레칭이 되면서 힘을 써야 되는 원심성 동작에 취약한데요. 전자의 동작이 바로 그런 동작입니다. 갑작스럽게 근육이 놀래면서 경직되어 허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번째, 척추 기립근입니다. 척추 기립근의 경우에는 허리 주변을 안정화하는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를 보호하려고 딱딱하게 경직이 되는데요. 경직이 되다 보면 어느샌가 약화되고 통증이 허리 주변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횡근입니다. 복횡근은 뱃속 깊은 근육으로 일반적으로 코어라고 하면 이 근육인데요. 허리가 비틀리지 않게 도와주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다른 근육들이 대신 움직이고 그 때문에 통증이 일어납니다. 이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것 말고도 수많은 이유로 허리 통증이 일어납니다. 전부 통틀어 이 비특정 요통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보았는데요. 영국 국가 관련 기관인 나이스에서는 항상 신뢰할 만한 세상의 모든 연구 자료를 모아 가장 근거 있는 자료들로 권장사항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가장 효과가 증명된 치료를 해야 나라에서 국민의 건강 비용, 즉 치료사들에게 지불하는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A라는 치료와 B라는 치료가 있을 때 A는 효과가 있고 B는 효과가 없으면 당연히 B는 돈을 주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 권장사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요통이 일어나므로 치료 방법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져야 한다. 두 번째,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세 번째, 운동, 그리고 또 운동입니다. 네 번째, 허리 주변부 마사지나 관절 이완 기술들도 권장되지만 항상 운동과 함께 처방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들이 권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허리가 아프시면 누워서 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절한 운동을 하면 더 통증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실 때 가볍게 걷는 건 어떠신가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무통하세요.